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멘탈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5분 정도만 얘기를 할 테니까 꼭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인데 이 지금 이분이 이 모닝 차를 박을 뻔했어요. 박을 뻔했는데 가까스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살았던 케이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 옆에, 그러니까 2차선에서 1차선을 끼어드는데 속도를 내서 끼어드는 게 아니라 속도를 천천히 끼어들었어요. 만약에 이 지금 블랙박스 영상 이 차 주인분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진짜 가까스럽게 사고를 모면했지만 정말로 브레이크가 좀만 늦었거나 했으면 이 모닝 운전자는 거의 진짜 최소 중상 이상으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엄청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천천히 끼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목숨이 위태위태했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얘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24시간을 주어집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8시간 정도 잡니다. 8시간 정도 잔다고 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겠죠. 점심시간도 있겠고 뭐 여러가지 근무를 하겠죠. 그럼 보통 9시간의 소비가 됩니다. 그럼 벌써 잠자는 시간 8시간, 9시간, 벌써 17시간 남겠죠.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여기서 17시간을 빼면 이제 7시간이 남겠죠. 7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침도 먹고 그 다음에 저녁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좀 먹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출도 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빼면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남는 시간이 별로 없겠죠. 실제적으로 남는 시간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4시간 정도 순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한 3-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보통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스마트폰 쳐보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무의미하게 뭐 TV 보고 이렇게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내가 어떤 곳에 뭐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3-4시간 정도 하루 정도 할애를 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략도 세워야 됩니다. 전략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정도의 각도가 나중에는 요만큼의 각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각도가 작다고 절대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과연 근데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포인트를 더 짚어볼게요. 자, 아까 영상 보셨죠? 영상 보셨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운전하는데 운전하다 보면 옆에 사이드미러, 백미러를 보잖아요. 백미러를 보고 우리는 뭘 하죠? 판단을 합니다. 판단. 끼어드는데 이 백미러를 보고 차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 나의 속도 같은 걸 감안해서 끼어들어야 되는 거죠. 끼어드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끼어들 때 어떻게 끼어들어야 됩니까?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모닝 운전자가 속도를 내가면서 이렇게 확 끼어들었으면은 아마 사고를 면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속도를 줄이는 마당에 이 지금 블랙박스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모닝 운전자가 둘 다 사고를 처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즉 끼어들 거면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노선에서 다른 노선으로 갈 거면 적어도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스피드보다 더 이상으로 스피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나 빠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존나 빠르게 가야 더 오히려 안전하다는 거죠. 역설적인 거죠. 빨리 가서 빨리 치고 나가야만 내가 뒤에 있는 차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설픈 속도로 천천히 끼어드는 순간 나나 그 상대방 운전자나 다칠 수가 있다. 크게. 지금 운전 이거 한번 판단 미스로 세상이 어떻게 골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운전석에서 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수많은 운전을 하는 거죠. 수많은 운전을 우리의 인생과 향해로 봤을 때 우리는 수많은 길로 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저렇게 갈 것이냐, 직진을 갈 것이냐, 총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노출돼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떤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떤 속도를 내가면서 끼어들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끼어들 때는 평상시 내던 속도가 만약에 50km였으면 이 사람이 60으로 달려오고 있어. 나는 지금 50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60으로 가고 있고 60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속도를 얼마큼 내야 되는 거죠? 60으로 똑같이 달리면 될까요? 안 되죠. 적어도 70에서 90 정도는 달려줘야 내가 치고 나가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60이라는 속도로 끼어들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턴을 바꿀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남들보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모멘트 팍 터뜨려야 되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속도감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준 게 아까 그 영상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어설프게 끼어들면 오히려 크게 다칠 수가 있다. 경쟁자보다 딱 그 더 많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는 가감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순간적으로 확 치고 나가지 않는 이상 오히려 더 먹혀들거나 그 다음에 바보가 되거나 그 다음에 그냥 아예 그냥 묻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차에 보면서 우리가 한 번 실수는 바로 사고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예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또 리바이벌하고 다시 리셋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선택들, 순간의 선택들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미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것들, 그러니까 즉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면 우리가 선택하는 이상에서 이게 투자에 직결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확실히 경쟁자 남보다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인 에너지의 퍼포먼스 보여줄 때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놓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